여러분 이제 기본간호 요점 정리 첫 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법규를 끝내고 기본간호 부분을 볼게요. 그럼 이 기본간호가 대부분이 우리 국가고시 105문제 중에서 어디에 포진해요? 실기 파트에 많고, 그리고 기초간호학 파트 안에도 기본간호 문제가 일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기본간호는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근데 별로 어렵진 않아. 그래도 원생분들이나 수험생들이 가장 좀 쉽게 느끼는 파트가 기본간호인데,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무조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대? 점수 따야 된댔어. 점수를 따야 돼. 이 부분에서 63점의 대부분을 여기서 따나오라고요. 그래야 안전빵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틀리면 안 돼요. 많이 틀리면 안 돼. 그냥 그럭저럭 맞추는 게 아니라 많이 맞추셔야 돼. 최대한.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정리 잘하면 충분히 많이 맞출 수 있어. 절대 우리 목표는 5개 이상 틀리지 말 것. 기본간호 파트에서는 우리가 그럼 실기가 35문제라고 치면 그냥 30문제 정도는 맞추자. 아무리 못 맞춰도 28문제는 맞추자고요. 되셨죠? 합니다.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기본간호에서 기록을 이렇게 했다는 거 우리 모의고사 풀 때 가끔 봤죠? 자, 기록을 적당히 먹었음이라고 안 하고 300cc 먹었음. 300cc 섭취함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록의 원칙 중에서 어떤 원칙을 규정을 준수한 거다? 정확성인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기록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적당히 이런 거 없다는 거 그 말이고 그리고 또 참고로 볼펜의 색깔을 적색으로 쓸 때가 있어요. 요즘에야 뭐 EMR 차팅하고 해서 볼펜을 쓸 일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보기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적색을 쓸 때는 단번 근무자는 붉은색을 쓸 거고 그리고 기록을 했는데 잘못 기록했을 때 수정 테이프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에러 때 붉은색으로 줄을 긋는 거야. 붉은색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맥박을 기록할 때도 빨강색으로 한다고요. 빨강색으로 그 뜻이고 그리고 항상 기록을 할 때는 그게 컴퓨터로 기록을 하더라도 기록의 내용을 할 때 환자라는 말도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환자가 검사실에 가고 없어요, 지금. 그럼 검사실 갔다가 다녀왔어요? 돌아왔어. 그럼 이때 기록을 할 때 다녀왔음이라고 말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30분 뒤에 돌아올 예정임이라고 기록은 안 한다고요. 왜? 미래로는 안 적어요. 그리고 돌아옴 이렇게 현재식으로는 적어도 돼요. 결론은 미래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요. 얼마 뒤에 뭐뭐 할 예정임 이런 거 안 쓴다고요. 그래서 미래 시제는 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기록은 항상 미리 하는 게 아니에요. 후약을 하고 나서 하고 처치를 해주고 나서 하고 간호를 해주고 나서 해서 항상 후에 한다고. 후약 후, 간호 후, 처치 후, 후에 한다는 거. 그 말이고 그리고 모든 곳에 다 통하는 공식 약어는 써도 되겠죠? 금식을 뭐라 그래? NPO. 그죠? 이런 식으로 공식 약어는 써도 되고, 그리고 쓸 때는, 자기 이름을 쓸 때는 성과 이름을 다 써야 되고, 절대 이렇게 기록하면 어떤 게 어긋난 거냐면요. 환자애가 우울해 보임. 이렇게 적었어. 그건 여러분 내 생각 아니야? 우울해 보임 이런 건 내 생각이잖아.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항상 기록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말고 객관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 객관적인 내용만 적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문제집에서 한번 언급을 했을 건데 그 SOAP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SOAP이라고 하는데 이게 S가 여러분 뭐냐면 주관적인 자료야. 주관적인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S에 뭐가 적힌다? 숨 쉬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한 거. 그럼 환자 말을 그대로 적었죠? 환자 말을 그대로 적은 거야. 숨쉬기가 힘들어요. 너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적는 거는 주관적인 자료야. 그리고 O는 뭐냐면 객관적인 자료야. 그럼 객관적인 자료에 환자가 숨쉬기가 힘들어요. 이거 뭐라고? 주관적인 거. 그럼 객관적인 건 어떤 걸까? 얼굴이 예를 들어서 청색증이 나타났다든지 막 목을 이렇게 숨쉬기 힘들어서 목 부분을 V 쌓인 모습으로 해서 막 질식할 것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거는 바로 관찰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객관적인 자료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자료를 보고 이 사람에게서 문제점이 뭔가 기록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게 힘들구나. 이런 게, 그게 A예요. 기록을 하는 거, 알아보는 거. 그리고 P는 그럼 뭘까? 호흡이 힘드니까 이 사람한테 반자회를 해줬다. 그리고 호흡이 힘드니까 산소를 줬다. 호흡이 힘드니까 바이탈 사인을 자꾸 체크했다. 이렇게 뭐를 해줬는지 기록하는 게 P, 플랜 짜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이 부분은 혹시 참고로만 보더라도 어디는 그래도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되냐면 주관적인 거.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 증상이 주관적인 증상이냐 객관적인 증상이냐 구별하는 거 물을 거거든요. 그럼 이때 주관적인 거는 나만 느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느끼는 거예요? 나만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나만 느끼는 거에 자 얘들을 볼까?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얘들을 묻겠죠? 식욕이 없다는 거. 식욕 없다면서 밥 한 그릇 다 먹어. 식욕은 나 좋은데 하면서 반 공기만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식욕 없다는 것만큼 주관적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아프다는 거 있죠. 상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다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주관적인 거잖아. 그 사람이 얼마만큼 아픈지는 어떻게 표현해? 그 사람 말 표현인 거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또 하나가 심계항진염. 심계항진은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건데 그게 누가 봐도 느껴집니까? 아니잖아. 나만 느끼는 거잖아. 이거 뭐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증상을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엔드 소양감. 아우 가려워 가려워. 얼마나 그 사람이 가려운지 우리 모르잖아. 호흡이 힘들어요 하는 거. 그리고 속이 쓰려 죽겠어요. 이거는 그 사람 말인 거지. 얼마나 속이 쓰린지는 모르는 거니까 주관적인 거. 그리고 기침, 속이 울렁거린다 이런 것도 여러분 주관적인 건데 이때 기침은 주관적인 거기도 하고 뭐도 된다? 객관적이기도 해. 왜? 자 기침은 여러분 자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하는데 아 수업하기 싫어 가고 싶어 가고 싶은데 그냥 간다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지금 꼭 독감 걸린 것처럼 뭐 할까 하면서 가고 간대. 그러면 어때요? 가는 거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나 진짜 수업 잘 듣고 싶은데 기침이 계속 나는 거야. 그럼 그거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느끼는 거죠? 그럼 그거는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기침은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하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청색증은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색깔이 시프르팅팅하게 변했으니까 객관적. 그 다음에 아까 열감이라고 하면 뭘까? 열감은 주관적인 걸까요? 객관적인 걸까요? 열감, 갱년기가 왔으니까 후두부두, 열나, 열나. 이거 주관적인 거죠. 그런데 39도 고열이랬어요. 39도라는 말을 썼어. 그럼 이건 여러분 완벽한 객관적인 거잖아. 39도 나왔으니까 객관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가려워 가려워 한 거는 주관적인 건데 피부에 뻘긋뻘긋뻘긋한 게 뭐가 올라왔대. 그럼 당연히 이거는 객관적인 거죠. 다른 객관적인 거죠. 기형은 내가 손가락 뭐가 발가락 기형인 거는 이것도 객관적인 거죠. 바이탈 사인 그만큼 객관적인 게 어딨어요?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게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물은 거 찾아낼 것. 그거 하나는 알아내시면 돼요. 그 다음 이번에는 보호대예요. 보호대. 자, 보호대는 여러분 문제에서 물으면 늘 우리 익숙한 문제들이 뭐가 있었어요? 그림 문제로 물어볼 거야. 그럼 이때 그림 문제로 물어볼 때 재킷 보호대는 어떻게 하고 있대요? 침대에 누인 채로 앞에 자켓을 입은 것처럼 묶어놨죠. 그게 바로 재킷 보호대죠. 그럼 재킷 보호대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 거다? 혼돈된 환자가 정신이 오락가락한 환자가 낙상. 그래서 키워드는 낙상 방지. 그래서 낙상 방지 이 말 들어가면 재킷 보호대 보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 보호대는 그림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대? 팔꿈치 쪽에 뭘 대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주로 누구냐면 아이가 가려움증. 그래서 영아나 아이가 수두 하나가 긁지 않게. 그래서 가려움증, 긁으려고 할 때 팔을 구부리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팔꿈치 주관절 보호대. 이렇게 말하죠. 팔꿈치 보호대 또는 주관절 보호대. 이런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장갑 보호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벙어리 장갑처럼 장갑을 쫙 끼는 거였잖아. 근데 장갑을 꼈는데 손이 오므릴 수 있다, 못 오므린다? 못 오므려. 그래서 긁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긁지 못하는 거는 못 만지게 하는 거는 팔꿈치 보호대도 맞고 장갑 보호대도 맞아. 그런데 이때 성인이라면 팔꿈치 보호대를 하지 않아. 성인은 어떻게 한다? 장갑 보호대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40세 남자가 혼돈된 상태에서 정맥 주사 맞고 있는 바늘을 자꾸 뽑으려고 한다. 이때 그 환자에게 적합한 보호대를 찾아라 하면서 그림 문제로 물었어요. 그럼 그때 팔꿈치 하면 안 돼. 장갑 보호대요. 성인들한테는. 그 다음에 4번에 전신보호대라고도 하고 혼니불 보호대라고도 하죠. 그럼 이건 여러분 어떤 거야? 이거는 이거는 성인한테 안 하죠. 영아들에게 검사해야 되는데 아이가 자꾸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몸을 전부 다 싸개로 싸버리는 거라서 전신보호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영아의 움직임을 막겠다 이런 말하면 전신보호대 그렇게 정리하고 자 그다음에 법규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기본 강의에서도 언급을 하는 거에서 보호대 사용 지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호대를 사용할 때는 이 보호대는 여러분 옛날에는 억제대라고 불렀거든. 왜? 환자를 어쨌든 억제하는 거니까. 억제대라고 하면 너무 좀 강한 느낌이 들잖아요. 환자를 위한 느낌보다. 그래서 이름을 이젠 좀 부드럽게 보호대라고 할 뿐이야. 어쨌든 간에 이거는 환자를 제어할 거야. 근데 제어하더라도 움직임을 어떻게 한다? 최대화하라. 그 말은 환자를 숨만 묶어도 되는데 전체를 묶어서 못 움직이게 만들지 말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움직임을 가능한 한 적게 제한하라. 그리고 그 말은 기능적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제한하라. 예를 들어서 손만 해도 되는데 발까지 다 묶어서 걷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움직이도 발도 못 움직이게 만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적게 제한하고 움직임은 최대한 움직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 여러분 그냥 정신이 없으면 최소화, 최대화, 최소화, 최대한 이거 뭐가 뭔지 모르면 안 돼. 정확한 의미를 구별하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보호대 사용 기간은 최대화가 아니에요. 여간하면 많이 쓰지 말라고요. 최소화예요. 움직임은 뭐라고요? 최대화. 그리고 기간은 최소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돼요. 의사 오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세 번째 의사 지시가 필수적이다. 그럼 의사 지시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동의서도 받아야 돼요. 그럼 이 동의서는 본인에게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그런 인지가 안 된다면 보호자에게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환자에게 받는 거면 문제가 안 됐는데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부산에 가 있고 다른 지역에 가 있어. 그죠? 그럼 이때는 멀리 있으면 지금 동의서 쓰러 못 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떡한다? 24시간 안에 구두로 동의를 받고 말로 전화로 동의를 받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안 써놓고 안 돼. 그럼 어떡한다? 일주일 안에 오세요. 병원으로 오셔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5번도 잘 나오죠. 보호대를 잠시 풀어둘 때는 환자 혼자 두지 말 것.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말이고 그 다음 우리가 사지, 손목이나 발목을 억제했을 때 이때 묶었어요. 그럼 당연히 보호대라는 게 끈으로 묶어야 되는데 그거를 막 쓰레기 봉투 묶듯이 꽁꽁 싸매면 만약에 불이 나거나 응급 상황일 때 빨리 못 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딱 매듭은 딱 한 줄만 잡아당겨도 바로 풀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대표적인 손목 발목 하는 매듭이 뭐다? 크로브 히치 매듭이라는 거. 그 말입니다. 그 나머지도 뭐 고리 정방형 있는데 스크로브 히치 매듭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호대는 여러분 여간하면 많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잘못하면 순환이 안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7번 중요하죠. 관찰해야 될 거는 피부 상태를 관찰해야 돼. 그럼 이때 피부가 어떤 상태이면 혈액순환이 안 됐다고 생각할 거다? 사지가 창백하거나 묶었는데 사지가 핏기가 없고 창백하다? 그럼
혈액이 안 통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지를 만져봤는데 차갑다, 물기가 없다, 혈액순환이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린다. 순환이 안 된 거거든. 그리고 감각이 꼬집어도 뜨거운 것 해도 좀 잘 모른다. 그럼 그것도 혈액순환의 문제예요. 그래서 꼭 피부 상태 이렇게 말 안 하고 혈액순환 이런 말 안 해도 창백하다, 차갑다, 저리다, 감각이 좀 내 팔이 아닌 것 같고 내 손이 아닌 것 같다, 떨어져 있다 이런 말하면 아, 이 사람 혈액순환이 안 되는구나 하고 캐치하셔야 돼. 이런 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 중요하죠? 2시간마다 30분간 풀어주는 거예요. 2시간마다 30분 좀 풀어놨다가 또 2시간 묶었다가 30분 풀어놨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혈액순환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또 신체 보호대는 여간하면 안 하는 게 좋아서요. 종사자 직원들이 마음대로 남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에 1년에 한 번 이상 신체 보호대에 관한 교육을 해줘라. 직원들이나 종사자들한테.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보기에서 묻죠. 보호대 묶은 부분이 이제 내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요양병원이든 이런 곳에 우리가 보호자 부모님 보러 가거나 할머니 보러 갔어? 명절 연휴에 여러분이 갔어? 갔을 때 묶은 게 보호자 눈에 띄면 어때요?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묶은 거는 환자 보호자 눈에 띄게 한다, 안 띄게 한다? 좀 띄지 않게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또 환자 손에도 쉽게 닿지 않게. 그럼 환자 손에 근처에 닿게 묶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풀잖아. 풀잖아. 그래서 안 돼. 그리고 또 이 보호대는 어디에 묶느냐? 이래 말하면 침대 난간에 묶는다? 그러면 틀렸어. 침대 난간은 들썩들썩 사이드레일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침대 틀에 묶는다는 거. 지금 전부 다 보호대 매뉴얼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실 거. 그 다음 이번에는 자 환자가 일부러 음식을 못 먹거나 식도 쪽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이런 문제로 정상적으로 입으로 음식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한테는 비위관 또는 다른 말로 호위관을 삽입하겠죠. 그럼 이때 여러분 호위관은 이 코위관 튜브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레빈 튜브 이렇게 말해요. 그럼 레빈 튜브는 한마디로 레 할 때 L자가 들어가서 병원 실습할 때 뭐라고 하대요? L튜브, L튜브 이렇게 말하는 게 포이간 때 쓰는 레빈 튜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거 삽입할 때 환자는 어떤 자세를 할까요? 앉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위나 반자위 그리고 턱은요. 생각해봐요. 얘를 콧구멍으로 해서 집어넣을 건데 뒤로 제끼는 게 길이 더 들어가는 길이가 더 길게 느껴져. 그럼 약간 고개를 약간 내리는 게 들어가는 길이 짧게 느껴져. 그래서 턱은 내리는 자세가 좋겠고 2번은 그래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얼마를 삽입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삽입 길이는 코에서 귀, 귀에서 범상돌기까지 삽입한다. 그리고 이때 레빈 튜브를 끝에다 뭘 발라준다? 수용성 윤활제를 발라줄게. 그런데 이 레빈 튜브가 여러분 어떤 거야? 고무잖아. 근데 이게 코로 집어넣으면 콧구멍 안에 막힌 듯한 부분에서 구겨지기만 하고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약간 너무 말랑말랑한 게 안 좋은 거지. 약간 꾸들꾸들하게 만들자고. 고무가 차가워지면 꾸들꾸들해지니까 차갑게 해서 하는 거. 냉장고에 잠깐 넣어놨다가 차갑게 해서 한다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삽입했어요. 그럼 삽입을 하고 나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먼저 볼게요. 삽입을 하고 나서 왼쪽 편에 보세요. 왼쪽 그 다음 페이지. 삽입을 하고 나서 이 포위관이 제대로 내가 꽂았나 궁금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위에 안 들어갔다면 음식물이 호흡기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위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야. 방법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거야. 첫 번째는 물 끓여서 일단 물을 담아와. 냉면 그릇처럼 대접하는데 받아마와. 그러면 그때 코위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코위관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한다? 대접 사발에 물에다 담궈. 그리고 환자는 어떻게 한다? 숨을 쉬는 거지. 들여 마시고 내쉬어. 그럼 내쉴 때
후 내쉴 때 그 물 속에 잠긴 포이간 튜브에서 뽀글뽀글 물방울이 비눗방울처럼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잘 꽂은 거야, 잘못 꽂은 거요? 잘못 꽂은 거야. 내가 숨을 쉴 때마다 뽀글뽀글뽀글했다는 말, 호흡기에 들어간 거야. 잘못 꽂은 거, X. 그러면 위에 제대로 꽂혔다면 숨을 쉬어도 전혀 반응이 없어야 돼. 두 번째는, 자, 어떤 거예요? 의사분들이 많이 하죠? 청진기로 어디에 될까? 위가 있는 자리에다가 청진기를 댈게. 그리고 포위관 끝에서 뭐를 넣어준다? 물을 넣어줄게. 맞아요? 아니죠. 물을 넣는다고 틀렸어. 지금 위치 확인하는데 물 넣으면 안 되지. 아직 위치도 모르는데 뭐를 넣어준다? 공기를 넣어주는 거죠. 그럼 공기를 넣으면 주사기로 공기를 삥 넣으면 코로 해서 위관에 공기가 들어가잖아. 근데 지금 청진기 대고 있었잖아요? 공기가 들어갈 때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야 돼. 약간 배고팠을 때 꼬르르 가는 것처럼 꼬르르 꼬르르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 그래서 청진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아예 나는 그런 거 말고 바로 빈 주사기 가지고 와서 포이간 튜브 나와 있는 튜브에다가 꽂아서 해볼게. 그럼 쭉 잡아 당겨 봤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위에 나 음식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위에 꽂힌 거죠.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럼 결론만 얘기하면 물그릇에 담가본다. 두 번째, 손질한다. 그리고 세 번째, 뽑아보는 거죠. 그럼 이때 세 가지인데 이게 처음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환자가 자꾸 혼돈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자꾸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막 이렇게 코이관 꽂혀 있는데 움직이다 보면 코이관이 찌끔 빠졌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에 있는 위치에서 좀 빠져나왔을 수 있다고. 완전히 다 빠진 건 아니더라도. 그럼 그때 조금 빠져나온 거는 내가 구별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매 식사 때마다 확인할 거야. 그럼 매 식사 때마다 물그릇 들고 다니실래요? 매 식사 때마다 청진기 들고 다니실래요? 주사기 하나만 갖고 갈래요? 주사기 하나만. 그래서 매 급식 시마다 위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는 세 번째요. 흡입, 뽑아보는 거예요. 됐죠? 그럼 다시 앞 페이지로 가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자, 5번 볼까요? 5번에 보면 위관 영양을 하려고 이제 코위관을 꽂고 나서 영양액을 그쪽으로 주려고요. 그럼 이때 영양액을 주기 전에 뭐부터 안 됐어? 위치 확인한다고 음식물이 나오나 확인했죠? 그때 나온 양이 100cc 이상 나왔다고요. 촉보 같은 문제 100cc 이상 나왔다고요. 그럼 100cc 이상 나오면 이건 여러분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300을 줬는데 지금 위에 제대로 꽂혀 있나 확인한다고 쭉 뽑아봤더니 100 이상 나왔다는 말은 그만큼의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환자는 표현도 못 하는데 얼마나 부대끼고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때 어떡한다? 줄까요 말까요? 보고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뽑아냈던 애기집 그건 우리 생각에는 이거 버리고 신선한 거 다시 넣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싶지만 빼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것도 내 몸에 옮기니까 내 몸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때 뽑았던 흡인액은 어떻게 한다? 족보 같은 거 다시 밀어 넣어주는 거, 다시 넣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비위관 삽입에서 여러분들이, 위관 영양액을 주입할 때 이제 영양액을 줄 거예요. 줄 때 4번에 보세요. 4번에 보면 주입하기 전에도 물을 주고요. 주입하고 나서도 물을 줄 거야. 그럼 주입하기 전에는 물을 얼마 정도 준다? 한다면 15에서 30cc 정도 주입 전에 주고요. 시험 문제는 4번이 나왔더랬죠. 4번에 보면 유동식을 주입하고 나서 얼마 정도의 물을 준다? 30에서 60이에요. 그럼 저라면 전에 15에서 30이니까 주입하고 나서는 몇 배?
2배로 줬어. 2배로 30에서 60cc를 줬어. 그럼 시험 문제에서 왜 주입하고 나서 물을 주냐? 그거 시험에 나왔거든요. 왜 주는 건가? 요동식을 주고 나면 그 코이관 벽에 짜잘짜잘한 입자 같은 게 있을 건데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 막히잖아. 그래서 위관의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다는 거. 그죠? 중요하죠?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중요한 거는 4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5번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리고 주입할 때 속도도 있어요. 그럼 주입할 때 속도를 너무 빨리 주면 환자가 어떤 일이 생길까? 배가 아프겠죠. 근데 그걸 환자가 배가 아파요 소리를 못하고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설사를 한다 그랬어. 그래서 주입하는 속도는 1분에 얼마를 준다? 50cc 이상 주입되지 않게 조절한다. 그 말이고, 그리고 영양백의 위치는 여러분 그 수액처럼 코이가 영양백을 달잖아. 그럼 그 똑똑 떨어지게 하는 거. 그 영양백 위치는 당연히 밑에 둬서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골반이나 위에서 한 30에서 50cm 정도 위치에 두겠고, 그리고 문제에서 영양액을 주입하는 도중에 구토를 하였다, 청색증을 나타냈다. 특히 청색증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잘못 고친 거야.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주입을 중단한다는 거.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내가 코이관이 뭔가 막혔을까봐 중간중간에 한번 세척해 줄게. 그럼 세척할 때 물을 넣어주는데 만약에 잘 안 들어간다든지, 이 잘 안 들어간다는 말을 표현을 뭐라고 했다? 저항이 느껴진다. 이 말은 뻑뻑하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으로 밀어 넣어도. 그럴 때는 제일 먼저 할 일은 혹시 콧줄이 기니까 꺾이거나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